민주당의 전당대회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당권을 잡겠다, 도전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재명에 대항하는 대항마로 그동안은 다선 그룹들, 홍영표, 설훈, 전해철 이런 다선 의원들이 나섰는데 모두 이재명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다가 물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을 했겠죠. 이 다선 의원들은 계산이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나와봐야 이재명에게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뒤로 물러났는데 이제 그 자리를 소위 97세대, 그러니까 90년대 학번의 70년대생들이 박용진을 비롯해서 나서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나서면서 이게 이재명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의 다선 의원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을 했지만 지금 박지현을 비롯해서 박용진 같은 이런 젊은 세대들은 앞뒤 가릴 게 없거든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정말 이제 집중적인 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완박, 이재명이 사실은 주도한 것이 아니냐, 금수완박에 대한 반성까지 나오고 금수완박이 문제가 있었다. 이재명이 당권을 잡으면 이재명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급급하기 때문에 민생을 뒷전으로 할 수 있다. 이젠 민주당 내에서 말하기를 좀 꺼려해왔던 다선 의원들은 차마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서스럼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간다. 이재명이 당권을 줄 수는 있겠지만, 출마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로 몰릴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박지현입니다. 박지현은 어디로 튈지를 모르죠, 사실은. 박지현이 어제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은 당권 도중과 관련해서 불출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설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이재명이 왜 불출마해야 하느냐? 이재명이 나서게 되면 민생이 뒷전으로 밀린다. 박지현은 민주당 내의 말처럼 검경수사, 이재명에 대한 검경수사를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정치 보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당권을 잡으면 자기 살기 바빠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막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민생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출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박지현은 사실은 비대위원장이 된 것이 이재명의 추천으로 됐죠. 이재명이 삼고초려를 했다라고 하면서 박지현을 추천을 했는데 박지현이 이재명에 대해서 정면으로 들이받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박지현은 그동안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부분이, 박지현은 그동안 이재명을 공격을 했다가 또 비호도 했다가 이재명의 개딸에 대해서 40대 50대 여성뿐이다 이렇게 공격했다가 또 이재명도 대깨문의 희생자다 이렇게 비호를 했다가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박지현이 강하게 들이받으면서 박지현이 지금은 이 검경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좀 더 여기에서 나아가게 되면 다선 의원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이재명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이재명이 약속을 했던 만큼 그걸 지켜라, 이까지 나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권을 잡게 되면 이재명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 버릴 수도 있다, 이까지 나아가게 되면 굉장히 이재명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다선 의원들이 여러 가지 눈치를 보고 자기 정치 생명 여러 가지를 봐서 사실은 다선 의원들이 이재명을 막지 못할 것 같으니까 뒤로 물러선 것이거든요. 젊은 세대들 너가 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다선 의원들처럼 그렇게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는다. 지금 젊은 세대 70년대나 박지현 같은 경우에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정치 경력도 내세울 게 없고 또 뭘 혁신하려고 하는 건지 혁신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이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다선 의원과는 달리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막 공격에 나서는 이 부분이
이재명으로서는 골치 아파질 것이다. 그런 것이 박지원에 이어서 그 70년대생으로 지금 당권 도전을 선언한 강병원도 이재명에 대해서 뭐 선동열 이야기까지 하면서 선동열도 매일 선발 투수가 된다면 팬들에게도 끔찍한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 이재명이 이렇게 매번 나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공격을 하면서 이재명 불출마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병원 의원과 또 당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도 상식을 복원하는 게 혁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철험회를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철험회가 사실은 이재명이 움직이는 것이다. 철험회 뭐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금수완박을 철험회가 추진을 한 것이다. 앞장서서 그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금수완박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금기시되어 왔던 부분인데 꼼수와 편법으로 입법을 강행을 하면서 민주당이 10% 이상 지지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독선에 빠졌던 것이었다.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통제하는 등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한 면이 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금수완박을 공격을 하고 철험회를 해체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 철험회 뒤에 있는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을 비롯해서 이 70년대생 이 당권 후보들이 민형배 금수완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탈당을 했던 이 민형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민형배 복당까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묘한 분위기가 금수완박을 반대했던 양향자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그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은 양향자의 경우와 이 민형배의 경우가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금수완박을 적극 추진하고 가장 앞장섰던 민형배는 지금 탈당, 민형배는 복당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양향자는 국민의힘의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런 상황까지 대비가 되고 민형배 복당까지 모두가 지금 반대를 하고 나서면서 굉장히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당권 도전을 선언하고 나면 이재명의 뭐 당권 도전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친명 의원들이라고 하죠. 이재명 측근들, 철험회 비롯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 아직 당권 도전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그 단일 지도 체제냐 집단 지도 체제냐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이재명이 당권을 잡았을 경우에 단일 지도 체제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의 단일 지도 체제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단일 지도 체제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출마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70년대생 박지원이 나서서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수완박, 철험회와 함께 이재명이 나서서 금수완박을 추진했던 것 아니냐. 그 다음 두 번째, 이재명이 당권을 잡게 되면 검찰과 경찰의 그 수사, 방탄국회로 흐를 우려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이제 직격탄을 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출마가 현실화가 되면 아마 이 공격의 강도는 더 커질 것이다. 사실은 뭐 70년대생이라든지 박지현이 이재명의 상대가 되겠느냐. 다선 의원들도 상대가 되지 않아서 뒤로 물러났는데 상대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만 이재명으로서는 더 괴로운 부분이 되었다. 이 지금 70년대생과 박지현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 다선 의원들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막 내지르는 형식이 될 것이다.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 이게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금기시되어 왔던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올 경우에 민주당 일부에서 이재명을 보호하지 않고 버릴 것이다 라는 부분. 이게 지금 박지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애둘러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속 내용은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뭐 참 말하기 어려운 금수완박이 잘못됐다. 금수완박을 반성해야 한다. 이 부분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뒤집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이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득표에 도움이 된다. 금수완박을 공격하자. 그 다음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검찰, 경찰 수사를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는 게 지금 뭐 민주당의 전체적인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득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되고 있다. 사실은 뭐 홍영표를 비롯해서 다선 의원들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겁니다. 박지원은 뭐 그동안 계속해서 보여줬다시피 이쪽을 공격했다, 저쪽을 공격했다가 박지원이 추구하는 뭐 정치적인 지향점이 어딘지도 분명하지 않고 사실은 정치적 경력도 없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뭐 개혁적인 정치가 어떤 모습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당권에 도전한 이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재명에 대한 공격, 이 부분 외에는 다른 무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에 대해서 가장 아픈 부분,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검수완박 이런 부분을 집중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당권 도전에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재명이 지금까지보다는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재명은 지금으로서는 뭐 당권 도전을 포기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사실은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최근 들어와서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였는데 박지원을 비롯해서 97세대가 반 이재명, 이재명 대항마로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 묘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그 묘한 분위기는 이재명에게 잘못하면 치명적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점입니다. 민주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이재명이 지금까지보다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의 얘기입니다. 이 지금 젊은 층 이 당권 도전자들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것이 가장 두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